여기까지 너무 생각보다 먼 길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몰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생각보다 제가 인종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부끄럽네요. 여러분이랑 오늘 즐겁게 노려고 마이크도 사고 자리를 빌려주신 CL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Q&A 타임 먼저 해가지고 보내주셨던 질문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일일이 쭉쭉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뽑아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현장에서 또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다면 손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리액션 좋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또 직접 만든 비즈 반지를 또 리액션 좋으신 분이나 질문해주신 분들 그런 분들 뽑아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래서 Q&A 하고 우리 토킹 타임 제가 한 테이블당 20분 정도를 같이 얘기도 하고 와인도 마시고 허그나 사진 원하시는 거 다 함께 하고 좀 놀다가 천천히 마무리를 하는 뭐 그런 시간으로 할 건데 이제 그럼 Q&A 먼저 할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중복된 질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멘탈 관리라든지 어떻게 병행을 하고 있냐, 뭐 꿈이 뭐냐. 제가 뭔가 깊은 생각을 가진 듯한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되게 민망한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저한테 흑기대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보신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실망하실까봐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얘기도 하지만 제 얘기도 좀 많이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셨나요? 아 이거 너무 첫 질문이구나. 가장 힘들었던 순간보다는 먼저 최근에 건강검진하고 뭐 이게 힘들었던 적은 아닌데 사실 뭐 그냥 인생의 큰 일이긴 하니까 출산 후에 사두검진은 꼭 한 번씩 해보시라. 겁먹지 마시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몸의 변화가 갑자기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쪽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25세로 돌아간다면 어떤 걸 할 것 같은지 궁금해요. 그때로 돌아가면 사실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너무 지금도 생각하는 게 후안동 살았어요. 서울역 옆에. 그러면 기차 타기가 얼마나 쉬웠어요. 그냥 주말에 기차 꽂아서 부산 가고 강릉 가고 얼마나 즐거웠을까. 공항도 기차 타고 금방 가잖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술 먹은 돈 가지고 여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업무와 일상 유튜브까지 이렇게 병행을 할 수 있는 제일 큰 비결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는데 항상 먼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했던 것 같아요. 항상 임신을 하게 되면 육아를 하게 되면 유튜브를 병행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막막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내일 당장 영상 올려야지 올해 당장 영상 올려야 되는데 하고 편집을 하다 보면 올리게 된 게 여태까지 계속 오게 된 것 같고 구독자 뭐 몇십만이 목표였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자. 그냥 그 목표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5년 정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계속 하게 되는 좀 더 속물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광고가 제가 좀 제이다 보니까 광고를 미리 받아요. 한 달에 2번만 하다 보니까 광고주에서 연락이 오면 보통은 차 있어요. 8월까지는 다 차 있는데요. 9월에는 돼요? 하고 연락이 오면 그러면 한참 멀더라도 9월 며칠은 됩니다 하는 그때 예약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때까지 유튜브를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는 유튜버분들이 광고를 한다 그러면 응원을 해요. 그 사람들은 광고를 하면서 그만두지 못하겠구나. 그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인거와 함께하게 되면서 달라진 생각이나 가치관이 있으실까요? 정말 몰랐던 거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임신을 해서 배가 나오면 이 정도로 어렵구나, 힘들구나. 여태까지 내가 임산부들을 참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거랑 또 퀴즈존에 대한 생각들. 왜 백화점에 그렇게 자주 가는가? 생각보다 비슷할 길이 없다. 유아차를 끌고 길을 가는데 참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런 깨달음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막 백화점만 가고 사실 남들한테 그렇게 피해 끼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애가 울어도 괜찮은 되게 애가 많아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간들만 찾아가거든요, 요즘에는. 활동 공간도 많이 달라졌고 운전을 하게 됐어요. 저는 진짜 운전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택시 타면 되고 대중교통 좋아하거든요. 그런 생각이었는데 애를 낳으니까 카시트가 필요한 거예요. 카시트가 있는 택시가 없더라고요. 서울도 예약하려면 3일 전, 4일 전에 예약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먹어가려고 했을 때
6개월까지도 저는 바브리카 시트를 들고 다녔는데 민구가 체중이 많이 안 늘어서 그렇지 진짜 팔 뽕해지는 줄 알았어요. 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에 접촉사고가 한번 있으면서 그래도 요즘 너무 좋아요. 비 오는 날 등원시키고 이런 병원 데려가고 이런 거를 제가 걱정 없이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모르던 걸 많이 알게 됐다. 시대에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런 생각. 이제 막 광고에 꿈을 가지고 달려들기 시작한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한 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방향으로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특히나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너무 광고길만 안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광고하고 나서도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하고 워낙 다양한 분야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하는 분들은 광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들 하거든요.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다양한 경험들, 뭐 여행이든 영화든 좋아하는 분야들을 좀 즐기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너무 좀 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손수정아님의 고양이는 노래 아세요? 3번은 부를 거건데 마지막에 스케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혹시 흥이 올라서 본인이 하고 싶다 반지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걸고 시작해야지. 카메라 왜 이렇게 나와?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맘을 숨겼잖아. 나를 봐 이렇게 금방 맡기는 시선. 부담스러워.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포근하게 작은 내 심장 소리에 감동하게 함께 있자. 이게 탁하구나 되게. 닮아기 전까지 난 외로워 아니 심심했어. 어차피 난 늦었어. 그냥 후회할걸. 뒤돌아선 순간 그저너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어쩔 수 없어 태생인 걸. 이 부분 가까이 삭막한 내 하루에 마법을 걸게.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 난리 났는데 너가 버린대도 괜찮아. 나도 타는 인간들이 널렸어. 아쉬울 게 뭐 있어. 나만 손해인 걸. 뒤돌아선 순간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난 마주치는 게 끝이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 걸. 안만 빠지는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 걸. 이렇게 첫 곡을 마무리를 한 번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처음 마이크 진짜 다르네요 느낌이. 저 여기서 리허설 한번 했거든요. 그때도 잘 불렀어요. 여기 아무도 없을 때는 뭐 떨리겠어 이렇게 다
작아서 더 떨리네요, 또 이렇게. 요즘 밤에 침대에 누워 무슨 생각을 하다 잠이 드시나요? 일단은 자기 전까지 편집을 하고요. 진짜 자야지 하고 미모가 자고 있는 침대에 누워서 불을 끈 채로 핸드폰을 봅니다. 별 생각은 없고요. 요즘은 웹소설을 보다 잠들고 있어요. 그거 보다가 아 진짜 자야지, 진짜 자야지. 왜 이렇게 늦게 자지? 내일 어떡하지? 그러면 생각보다 잠들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는 편이 아니어서요. 그리고 내일 뭐 해야지?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일 뭐 해야지? 회사 생활을 하며 번아웃이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번아웃이 분기별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달리는 회사다 보니까 야근이 많고 빡세게 일한 다음에 하루 쉬고 막 이런 회사다 보니까 이게 맞나? 그리고 지쳐가지고 좀 처지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짝꿍 같은 경우는 그걸 알아요. 느낌이 딱 쳐졌으면 너 딱 왔지 하고 진짜 분기별로 오기 때문에 이제 규칙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시간인 것 같은데 어차피 이 기간은 오게 돼 있고 어차피 이 기간도 넘어가게 돼 있다라고 언젠가부터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게 다 체력 때문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영양제도 꽤나 많이 챙겨 먹었었고 당시에 제일 효과가 있었던 건 비타민 D랑 마그네슘. 우울에 처질 때 아니 불면증이 좀 올 때 굉장히 좀 효과가 좋았던 영양제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운동도 하나씩 조금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못하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들로 하든지 뭐 런데이로 하든지 런데이가 제일 저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달리기를 했을 때 그때 좀 상쾌한 느낌이 좋았어가지고 미세먼지만 아니었다면 밖에서 달리는 게 제일 즐거웠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복직하게 되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또 체력이 확 낮아져서 복직 후 메인 브이로그 토픽 회사냐 민고냐 저도 모르겠어요. 될까요? 저 일단은 꼭 브이로그는 계속 하려고 하는데 아마 제 위주로 찍다 보니까 제가 제 동선을 따라서 카메라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인구 때문에 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고 퇴근을 하고 스타분이 계속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찍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70, 30 정도로 일과 아이로 되지 않을까 싶다가도 또 이제 새로운 팀에 가다 보면 그 팀분들이 브이로그를 찍는 걸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게 더 이상해요, 사실. 지금까지 너무 좋으신 분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허락을 해주신 거라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다 허락을 해주실지 몰라서 안 해준다면 제 자리에서만 찍거나 뭔가 한계가 있겠죠? 또 이제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때 가서 최대한 많이 찍어야겠다. 근데 본업이라든가 사는 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브이로그도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그냥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좀 막막하지만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 정도의 폭풍 제이신 의원님께서는 수유청 수유랑 수면 시간은 계획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육아가 반복됐을 때 저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마인드 컨트롤이라기보다는 포기를 하는 게 빠르게요. 광고 일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육아 일도 그렇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MBTI가 바뀌는 것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 게 해도 소용이 없다를 깨달아서 기대를 해도 소용이 없다. 제가 완전히 F였거든요. 신입 때. 네, 정말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막 그런 게 너무 감정 소모가 심하니까 근데 한 1, 2년 다니니까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극단적으로 바뀐 그런 건데 계획을 포기는 못했고 원래 저러니까 광고 회사에 다닐 때도 원래 이 업무가 그러니까 광고는 이래서 재밌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육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조금 열심히 수리랑 이때는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몇 번 배신 나가고 나니까 그래 뭐 얘 원래 안 먹으니까 잘 먹어주면 너무 고맙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이유식을 제가 만들었으면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만들어서 안 먹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친구들도 열심히 고기를 구워놨는데 한 입도 안 먹고 그러면 그것도 한우로 굽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우가 들어간 배대국을 먹입니다. 개인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은 지금 생각하면 짝꿍인 것 같아요. 워낙 그 선배로 만나기도 했고 학교 선배로 2009년부터 사귀었거든요. 만난 건 2008년 제 신입생 때 만났고 전 설레지 않는데
한 대 나왔는데 거기 선배들은 굉장히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저도 많이 사투리 썼고 아따 막 이러는 사람들만 있다가 나 짝꿍은 좀 서울에서 있다가 편입을 한 케이스라 광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말투를 썼어요. 합성을 되게 좋아했고 패션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추리닝 입고 술 먹으면서 아따 이러는 아저씨들 사이에서 뭔가 세련돼 보이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귀게 돼서 졸업반쯤 때 저한테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좀 많이 조언을 해주는 그리고 제 성격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참견을 하고 우지랖을 하고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막 혼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를 많이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네가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려준 사람 근데 본인은 좀 정답이 돼준 사람 광고 마케팅에 대해서도 공모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줘서 같이 팀 해가지고 이제 공모전도 같이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도 사실 그 공모전은 상한 걸로 제가 취직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죠. 이제 민고를 주었으니까 시대하는 영향을 준 사람이죠. 광고업계 후배에게 하고 싶으신 말 광고라는 게 되게 소모적인 일 같아요. 15초짜리, 30초짜리 길어봤자 1분 이게 온에어 되면 정말 빨리 잊혀져요. 옛날 광고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지만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라는 광고 같지만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는 되게 옛날 광고들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데 요즘 광고들은 기억에 남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억에 남기려고 일부러 막 댄스고 노래고 막 자극적인 거 하고 그러면 한번 탁 공기를 사로잡고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소모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너무 하나에 그렇게 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때 프로젝트를 즐기고 다음 프로젝트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면 좀 더 광고가 즐거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육아하면서 예민해진 마음을 어떻게 다잡냐? 저는 유튜브 하면서 좀 많이 멘탈이 관리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다시 정리를 하게 돼요. 촬영을 한 것들을 다시 편집을 하면서 얘가 이런 표정이었지, 내가 이런 말투였지도 볼 수 있고 편집을 해서 올리면서 얘가 이쁜 모습들만 더 편집을 하다 보니까 추억이 다시 뭐랄까 미화가 돼요. 이때 즐거웠구나. 돌잔치도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 그런 즐거운 기억들로 남기기도 하고 또 이제 댓글들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짝꿍도 물론 같이 육아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육아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힘이 돼주신 것 같아요. DM도 많이 보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나머지 한 200개는 옥직후 계획일 거예요. 여기서 다른 질문들 받아볼게요.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는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지. 자기소개를 질문지를 짧게 해주신 분들은 못 뽑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토킹타임 이따가 할 거지만 제가 여기서 막 얘기하는 동안 다른 분들 각 테이블에서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공통점으로 좀 묶어야 그분들끼리 좀 대화하기가 편할 건데 그러면은 그분들의 정보를 제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가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라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분들만 먼저 추리하면 뭔가 분석적이죠. 그래서 제가 좀 맞는 분들끼리 매칭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글투가 약간 성격이 맞을 것 같아요. 거의 소개팅 주선자? 16분이 참 즐겁게 놀다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뽑았어요. 일을 하시는 생각, 태도가 좀 태어나기 전과 이제 부모로서 일을 해야 하는 좀 마인드 자세가 근데 살짝 이제 달라진 건 없을 것 같은 게 이제 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너무 일에 매몰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어요. 일 자체를 너무 집중해서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묵직하게 돼도 똑같을 것 같은데 제 할 일, 제 앞에 주어진 일만 책임감 있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직후에도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그 일이 양이 많겠죠? 태도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지만 상황이 바뀌긴 하겠죠?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지 못한다면 사실 그게 사람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다니려고요. 저는 제 최선을 다해보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배려를 못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 나랑 안 맞는 거다. 그냥 그런
어떤 생각으로 다닐까 생각 중이에요. TMI 같은 거. 진짜 TMI 알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일주일에 3번은 무언 브이로그를 검색해봅니다. 그냥 유튜버, 무언 브이로그, 네이버랑 구글에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블로그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후기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거 따라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뭔가 생각들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이고 좀 멀리지만 않았는데 애기 육아를 하면서 점점 제 자신이 작아지는데 너나 무슨지 누구지? 저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왜 안 먹지? 이것 때문에 아우 나 또 울면 옆에서 우는 사람이래. 방향성 같은 걸 잡는 게 오히려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해야겠다. 완벽하게 키워야지. 잘해야지. 육아를 잘해야지. 일도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민구가 죽을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지금 14개월인데 그러면 이제 되뇌이는 게 중학생까지 죽 먹겠어. 빨대도 안 먹어요. 빨대 안 써요. 빨대컵 안 쓰고 이제 스파우트로 젖병 넘어갔어요. 젖병 뭐 중학생 때까지 빨겠어. 그냥 이 생각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발달이 느리다 그렇다고 해서 15개월까지만 걸으면 돼요. 그냥 이런 정보, 너무 많은 정보들을 보면 또 인스타에서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이가 뭐 망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오히려 안 보고 기본적인 지침만 보고 그냥 오늘은 이렇게 컸네, 내일은 이렇게 컸네만 생각하고 일도 내가 일을 완벽하게 해야지, 육아를 완벽하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전 자기 방어로 좀 대충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식 시간 되면 일식 먹이고 안 먹으면 그래 먹지마. 근데 먹지마 하면서도 자꾸 먹이려고 하게 돼. 김 같은 거, 치즈 같은 거 먹이고 그래도 먹기 싫어? 그러면 뭐 이따가 수박 먹어. 수박 잘 먹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몸무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보면 아직도 9.3kg예요. 14개월인데 10kg가 안 넘었어. 그러니까 이게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벼운 무게거든요. 근데 이제는 몸무게도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중학생까지 9.2kg고요. 너무 막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혹시나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주변 분들한테 도움 요청하시고 저는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진 게 다른 친구들한테 배워오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법도 배우고 애들한테 뺏는 법도 배우고 어느 날부터 숟가락질을 해요. 막 입에 가지고 가요. 근데 먹는 건 없는데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런 걸 배워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린이집 가서.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들이 막 편하다고 해서 욕먹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엄마 편하라고 보내는 거야. 편하라고 보내야지 그럼. 편해야지. 낳아놨는데 기르는 거라도 편하게 해야지. 남편도 좀 같이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그냥 내가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디폴트로 가지고 계시는 게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앞으로 더 클 수 있는 그렇습니다. 10년 근속상 얼마 전에 받으시고 봤는데 일이 적은 직무도 아니시고 일도 너무너무 많으시고 어떤 원동력으로 10년을 버티셨는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생각보다 빠르다. 오히려 빡세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죽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다가 딱 하루를 쉬게 해줘요. 평일을 쉬게 해줘요. 그것도. 그러면 남들 일할 때 저 쉬잖아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쉬게 해주거나 아예 늦게 1시에 막 출근하게 해서 술 먹고 퇴근하라 그러면 뭐 그렇게 하거나 그러면 다니만 하네? 한 일주일 정도 또 루틴화 너무 하다 보면 다시 또 PT가 들어요. 또 죽겠네? 그러다가 또 한 달 동안 개고생한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또 쉬게 해주면 다니만 하네. 연속으로 막 다니다 보니까 그냥 10년 다니지 않았을까? 진짜 별 생각 없는 그렇게 살아왔다. 너무 죄송하지만 이거 드리면서 대충 살면 행복하다. 그런 마무리로 노래를 한 곡만 더 부르고 이렇게 반주를 키울 수가 있었구나. 숨을 크게 쉬어봐요.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시선 처리 어떻게 해야 되지? 숨이 벅찬 왜 거의 이래 몰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만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던 걸 이제 다른 생각은 나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왠지 가사가 이런 것 같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행사할 수 있어서 저도 되게 오늘 뜻깊은 자리고요. 처음에 좀 올라오는데 뒷부분은 되게 헤이즐넛 향처럼 약간 오일리한 와인 찍고 끝나는 음식들이랑 잘 어울리니까 같이 이제 조금씩 곁들여서 드시면 되고요. 앞에 준비드린 음식은 초당 옥수수로 만든 파스타예요. 네, 저희가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희 메뉴판에는 없는 메뉴인데 실물로 보기 너무 신기하다. 하실 때 유아창 끄실 때도 핸드폰으로 찍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움직일 때는 이제 카메라 들고 다니기 조금 번거로우니까. 저도 창피해서 잘 못 찍어요, 밖에서. 반갑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되게 평화롭고 행복한 그림이다 했는데 직접 하니까 멘붕이 오는. 아니 근데 중간부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찍었어. 인사를 못 찍었는데 인사를 찍으려고 그랬다.